지난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법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즉 법의 목적을 배울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 머릿속에 정리되면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법 영역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화면에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내 집이 누구 집인지, 땅이 누구 땅인지 정해주는 법이 없다면, 유산을 나눌 때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줄지 정해주는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로가 다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더 많이 유산을 나눠 가져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겠죠. 두 번째 상황,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훔쳐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권리가 막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를 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사장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조치할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면, 또 식품위생 기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면서 쓰레기를 아무렇게 막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좋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더 악화된 환경 속에 살면서 피해를 입겠죠. 또 가게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상한 재료 또는 아주 값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서 조금의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걸 먹는 고객들은 배탈이 나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이 없다면 사회는 절대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법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 줍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두 번째, 법은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법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 아무리 힘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겠죠.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또 법은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역할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의입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서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지 20쪽의 빈칸들을 채워볼게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의 기준을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데요. 여기서 공공복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해왔던 공익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은 정의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지키는 정의의 여신은 법과 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이고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장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 정의의 여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은 보통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의 여신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선 사람들을 꼼꼼하게 살펴 행위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의의 여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고 노력과 책임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현명한 답을 내린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사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대가를 받아야겠죠. 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라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일을 대충 한 사람은 받는 몫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같게 대우하고 다르게 대우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재산이나 신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둘째, 다르게 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노력,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더 열심히 일한 사람, 더 힘든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셋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사회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아 깨진 질서와 균형이 회복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 3가지가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입니다. 학습지 20쪽을 보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고요. 정의의 실현은 정의로운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또 각자가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것,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고 공평한 기회를 얻으며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존재합니다. 법의 목적을 알게 되면 단순히 이건 하면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이 법이 왜 필요할까?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여러 법의 영역, 헌법, 형법, 민법, 사회법 등 모두가 결국 이 목적, 즉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맞습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직
범죄를 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따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자, 2번. 우리 서양에서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거나 감고 있으며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제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꼼꼼하게 따져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과 정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